AI 기반 그 지능형 네트워크 침해 위협 분석 및 탐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 소개를 하게 된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네트워크 보안 연구실의 이종훈입니다. 먼저 오늘 저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자율주행 쪽 기술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AI를 사용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감지하기 위한 기술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먼저 이제 지능형 네트워크 위협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 이전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그 AI 기반 네트워크 위협 분석 및 탐지 플랫폼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이제 특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위협 분석에 대한 이제 주요 성능과 실증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위협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사이버 보안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부류, 호스트, 보통 저희가 쓰는 PC나 단말에 있는 호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악성 위협을 잡아내는 이제 백신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충남대학교 같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좀 큰 기업에서는 뭐 방화벽이라든지 IPS 같은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현재 IPS가 이제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위협을 탐지하고 하게 되는데 점점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트래픽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네트워크 위협과 그 다음에 또 공격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제 지능형 위협들, 그런 위협 공격이라든지 위협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새로운 위협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보다는 이제 AI를 활용한 지능형 위협 분석이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IPS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해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보안 로그들, 보안 이벤트들은 SOC라고 하는 보안 관제 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보안 관제위원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IPS들에서 발생하는 룰 기반에서 발생하는 그 로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정책 룰을 걸어놓고 그 룰에 해당되는 임계치 이상에 해당되는 보안 로그나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실제 외부 공격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보 보호 담당자나 거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그 역할을 보안관제센터라고 하는 그 SOC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지금 그 빅데이터 기반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보안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해당되는 룰에 임계치 이상에 되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탐지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격을 차단해서 대응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임계치 밑에 있는 소위 말해 빙산의 밑에 있는 이런 숨겨진 공격들은 이제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기반 보안 관제는 이런 탐지 분석에 많은 이제 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탐지 분석 쪽에는 이제 결국 AI가 대체를 하고 결국 보안 관제 요원들은 이제 그 대응 쪽에 더 많은 이제 인력 투입되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임계치 밑단에 있는 여기서도 많은 이제 탐지되지 않은 미탐 이벤트를 포섭하고 탐지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AI 기반의 보안 관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AI 기반의 보안 관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소위 말해 SIEM이라고 하는
IPS라든지 보안 장비, 센서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화를 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심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2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각각의 보안 관제,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든지 IPS, ITS, IDS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를 분석하고 하는 거에서 그 다음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심이라는 시스템에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해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AI 기반의 보안 관제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이제 보안 관제 영역 쪽에 이제 추세입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면, 기존에 이제 수동적인 보안 관제에서 결국은 이제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돼요. 보안 관제 요원들의 이제 어떤 수동적인 능력에 하던 것을 이제 결국은 AI가 대체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 지능형 네트워크 분석에도 많은 이제 또 한계가 있는데, 흔히 이제 보면 그 한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현재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데이터셋이 있죠. 근데 그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 그러니까 좋은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라벨링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요되는 그런 이제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과 정상 데이터 비율의 문제가 있는데, 보통 뭐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개와 고양이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 반반의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지만, 그 네트워크 공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율 자체가 이제 정상 데이터의 비율이 거의 95% 정도로 현실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위험이나 공격 데이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정상과 공격 데이터 간의 이제 비율의 분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어태커, 공격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 방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또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공격이 아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공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소위 말해 이제 탐지되지 않은 그런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격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보면 실제로는 공격이 아닌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경우 개와 고양이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가 변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 라벨링 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항상 어떤 유용한 데이터 셋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결국 제한된 어떤 데이터로도 이제 AI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관리센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판단을 내리는 보안관제 요원들의 어떤 이제 AI에 대한 어떤 필수적인 또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필수적인 협력이라는 게 좋은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그 공격이나 위험에 대해서 잘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하에서 이제 저희 애트리는 지금 그 AI 기반의 그 네트워크 위협 분석 및 탐지 플랫폼을 이제 계속 좀 개발해 왔고요. 결국은
그 네트워크 데이터,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패킷 데이터에서 그 통계화된 플로우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PS, IDS에서 발생하는 그 다양한 보안 이벤트, 보안 로그들을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처리를 하고, 결국, 그리고, 죄송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네트워크 위협 탐지를 하고, 모니터링 시황화를 하는 이런 이제, 그 지능형 네트워크 위협 분석 및 탐지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존의 IP망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제를 할 때, 5G 보안 과제를 하다 보니까, 5G와 같은 이제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과 이제 IPS, IDS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그, 과거의 침해 이력을 분석을 하고, 거기를 학습을 해서, 이제 AI 기반의 침해 위협 분석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반 네트워크 위협 분석 탐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IPS, IDS에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이벤트, 보안 로그 수집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관련 플랫폼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AI 기반 보안 위협 탐지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분석, 그리고 현재는 지도학습, 그리고 SSL 기반의 이제 탐지 엔진들,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거기에 대한 위협 탐지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하는, 가시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반 네트워크 위협 분석 탐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라벨링,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모델 학습, 실시간 탐지를 하게 되는 인프런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수집 라벨링과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플로우 데이터, 그다음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네트워크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보안 관제 탐지 내역하고 이제 공격 모델링, 실제 이제 모의 공격 같은 것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패켓에 대해서 패켓 단위로 일일이 분석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패켓에 대해서 이제 소위 N초 간의 스냅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냅샷이라는 거는 이제 5초나 10초 간격으로 이제 연결 아이디별로 플로우 통계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요. 보안 이벤트 역시도 특정한 시간 N초간에 이제 그 이벤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스냅샷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자체를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나 이벤트 프로파일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통계 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그 실제 요 패턴이 공격에 사용되었는지 안 된, 공격의 패턴과 일치하는 게 차있지 않은지를 결국 이제 AI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라벨링 프로파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IP별로 데이터 스냅샷을 이제 프로파일링 하게 되고요. 그 프로파일링을 결국은 이제 인베딩을 하고 데이터 정교화를 해서 어떤 하나의 벡터 데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요 벡터 데이터가 결국 딥러닝의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만들어진 소위 수치화된 벡터 데이터, 그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AI 학습 알고리즘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CNN이라든지 DNN, 그리고 LSTM, 그리고 간, 오토인코더 이런 그 엔진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특히 뒷부분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계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도메인 적응 모델과 이제 대조학습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CNN, LSTM,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라벨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지도학습 모듈이라고 하면, 도메인 적응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벨 데이터를만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고, 라벨 되지 않은 이제 비라벨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조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비율이 낮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공격 데이터가 낮기 때문에 그 공격 데이터를 이제 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법도 했었었고요. 방법에서 조금 더 진보를 해서 대조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비정상 데이터가 극히 작은 환경에서도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조학습 모델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적용을 하기 위한 이제 수립과 처리, 학습, 그리고 탐지가 이제 결국 그 모델을 가지고 공격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인프런스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파이스라인을 구현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위협 탐지를 위해서 결국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이제 배포를 넣고 그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실시간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니터링 도구가 포함된 학습 플랫폼이 되고요. AI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모델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데이터셋도 조금씩 변형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그 모델을 위한 파라미터들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플랫폼 하에서 하게 되면 그것들이 관리가 되고 그리고 모델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으면 그걸 이제 배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데이터셋별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을 실제로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에서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성능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예를 들어 한 1분당 보안 이벤트 같은 경우 30만 건 이상 정도 처리할 때는 무리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린 그 도메인 적응 기술과 대조학습 기술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 적응 기반의 이제 침해 위협 탐지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보통 AI 기술을 이제 네트워크 위협 탐지에 적용을 할 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각각의 이제 예를 들면 도메인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도메인이라는 거는 그 IPS 같은 이제 장비가 설치된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있을 때 그 각각의 기업들에서 또 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라벨링 데이터가 용이한 환경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A, B, C 다른 이제 도메인에 적용시키기 위한 학습 기법이 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이제 라벨 데이터로 생성된 차등 학습 모델을 이제 라벨링 되지 않은 이제 최소 환경으로 이제 좀 타겟 도메인에 적용시키고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학습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조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대비 이제 위협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가 이제 극히 낮은 환경. 이게 결국은 일반적인 환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함에 있어서도 그 각각이 이제 분류를 잘은 하겠지만 그 분류된 각각의 데이터 간의 특성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조학습 같은 경우는 일단 분류를 함에 있어서 정상 데이터
다 분류가 되더라도 정상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제 그 스페이스에서 가깝게, 그리고 정상 데이터가 아닌 또 비정상 데이터 간도 가깝게,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 간에는 그 리팩 거리가 멀게 이렇게 그 학습을 시켜서 정상과 공격 비율이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공격 데이터 굉장히 낮은 환경에서도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하나의 평면으로 쳤을 때 먼 쪽에 위치하게 되고, 또 공격 데이터는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인데 공격 데이터가 작은 환경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공격과 정상을 분류하는데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게 바로 이제 비라벨 데이터입니다. 현재 제가 과제를 맡고 있는 게 이제 5G 특화망에 대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네트워크 위협 탐지를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인데, 거기서는 기존의 치료학습에서 사용하는 이제 라벨링 데이터가 아니고 그 라벨 대시하는 이제 비라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지금 LMM에 적용되고 있는 자기 시도학습, 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 침해역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앞서 도메인 적응 모델과 조금 반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라벨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비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슈도 라벨링이라고 하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해서 슈도 라벨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전 학습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제 극소량의 라벨링 데이터. 요 라벨링 데이터는 어떤 기계적으로 라벨링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제 극소량의 라벨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켜서 기존의 사전 학습에서 만들어진 클러스터의 군들이 이제 정상이냐 공격이냐를 탐지하는 이런 이제 그 비라벨 데이터와 그 자가학습 기반의 침해역 탐지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지능위협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실증 사례를 한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먼저 이런 이제 지능위협 탐지 기술은 이제 심 중에 이제 AR심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예전에 구축을 하였고요. 먼저 실제 이제 SOC 여기는 다른 어디 그 실제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그 실제 SOC의 이제 공격 탐지 리스트를 이제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통합 관제 플랫폼이라는 데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AI가 학습을 해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공격을 탐지한 AI 디텍션의 결과하고 보안 관제 센터에서 관제 요원들이 실제 디텍션하고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는 실증을 예전에 한번 그 수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예를 들어 고객사가 4개에서 유효 이벤트 수 한 170만 개 정도의 이제 유효 이벤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외부 IP가 약 한 5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5만 개에 대해서 실제 관제 팀, 그러니까 보안 관제 요원들이 공격으로 판단을 하고 차단을 한 건은 약 38건.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 공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IP를 차단하는 건수는 관제센터에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런 거 그때 하면서 실제 알았는데 약 5만 건 중에 38건 정도가 이제 차단이 되었고요. 요게 이제 실제 사람이 탐지한 결과이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AI가 적용을 해서 AI가 탐지를 한 건수는
약 한 259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에 259건, 그러니까 AI가 탐지한 259건 중에 34건은 실제 관제요원이 탐지한 38건과 이제 일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건수들, 얘들은 관제요원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위타민이라고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관제 쪽에서는 실제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수치만 봤을 때 38건 중에 34건 정도는 결국 이제 사람과 일치하는 결과를 냈고, 그 다음으로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요 부분은 AI가 이제 탐지한 329건 중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관제요원들이 이게 실제 탑재할 건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약 298건 이 중에 약 90%는 이제 실제 탐지를 해야 된다, 공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던 건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사례 두 번째를 보면 요거는 이제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약 9천만 건의 보안 로그, 약 용량으로 약 한 13기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또 AI를 적용시켰을 때의 결과를 보면, 실제 정확도 탐지율을 보면, 약 90% 정도의 이제 탐지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AI 모델을 개발할 때, 이런 실제 데이터 이전에 먼저 이제 소위 말 그 네트워크 데이터로 논문 등에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 데이터도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 벤치마킹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AI 모델을 돌려보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탐지율도 95% 이상 나오고, 그런 이제 실제 그런 모델들을 실제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많이 낮아지죠.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약 90% 정도는 그래도 좀 이것을 좀 더 개발하면 좀 충분히 이제 AI가 사람에 가까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실전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그 결론을 내리면, 저희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기술 명언이 이제 AI 기반의 엣지 네트워크 침해 위협 분석 및 탐지 플랫폼 기술 버전 2.0으로 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술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지 컨트라스트 대조학습 같은 그 학습 기술이 포함된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 학습 엔진, 그리고 학습 모델과 또 이렇게 실시간 관리 플랫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이제 일단은 기술을 이전을 해 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 데이터라는 게 원체 이제 수집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사이트마다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튜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또 장비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 장비에 맞게 피처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 결국 지금 네트워크 위협 탐지를 위해서는 일단 여러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 데이터가 아니고 비라벨 데이터, 그리고 이 비라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자기 지도학습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해서 좀 더 라벨 데이터에 의존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협 탐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오늘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AI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근주의하고 소위 말하는 예측형 이런 AI에서 점점 이제 생성형 AI, LMM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A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활용을 해서 보안관제라든지 사이버 위협 탐지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생성의 AI를 활용한 또 위협 탐지 기술 쪽도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